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혹시 영상 시작하자마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인데 구독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혹시 여름만 되면 입맛이 없어지시고 기력이 떨어지시는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병원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올해 77세이신데 같은 나이 또래분들보다 건강이 훨씬 좋으셔서 병원비가 절반도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타고난 체질이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30년 전부터 여름마다 꼭 챙겨 드시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말이에요. 오늘은 그 비밀을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사실 이 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특별한 시기에 꼭 챙겨 먹었던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조상들의 지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달력으로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계절의 변화를 세세하게 관찰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름 한가운데 가장 더운 시기를 3번으로 나누었는데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중복은 1년 중에서도 가장 무더위가 심한 때라서 조상들이 가장 신경 써서 몸을 챙겼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제대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가을, 겨울까지 몸이 허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에 특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몸의 균형을 맞췄어요. 단순히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몸에 부족한 것들을 정확히 보충하기 위해서 먹었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최근 영양학 연구 결과를 보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이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다는 거예요. 수분과 전해질 보충, 단백질 공급, 소화 촉진까지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수분 보유량이 줄어들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위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는 실제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작년 여름에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거든요. 그때가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다 지쳐 보이시는데 이분만 혼자서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여름마다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좀 챙겨 먹을 뿐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뭐 대단한가 싶었는데 올해 건강검진 결과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77세 나이에 혈압이 120에 80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더라고요. 염증 수치도 30대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직접 레시피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통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냥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건 피하시고 소화하기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식으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조상들의 지혜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음식들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바로 중복에 먹는 전통 보양식들인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채워주는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분과 염분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시원한 국물 요리들이에요. 오이냉국, 미역냉국, 콩나물국 같은 것들 말이에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 물만 부족한 게 아니라 몸속 염분과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에 20-30% 정도가 탈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이냉국 같은 음식은 수분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까지 함께 보충해주니까 완벽한 조합인 거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들이에요. 연두부, 계란찜, 흰살 생선죽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음식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식욕이 떨어져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실제로 시니어분들의 31.4% 정도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들은 소화 부담은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제대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들이에요. 호박가지, 수박, 복숭아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음식들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면서도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특히 수박은 수분이 92%나 되고 복숭아는 비타민 A씨가 많아서 더위로 지친 몸의 회복을 도와줘요. 호박과 가지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나이에 맞게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오이 냉국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랑 저염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찬물에 얼음을 살짝 넣어서 시원하게 만드세요. 만약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오이를 갈아서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미역 냉국은 미역을 충분히 불려서 잘게 썰고 멸치 육수에 식초를 약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드세요. 미역이 질기다고 느끼시면 좀 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시면 돼요. 콩나물국은 콩나물을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소금은 최대한 적게 넣으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을 넘지 않는 게 좋거든요. 대신 다시마 가루나 멸치 가루로 맛을 내시면 더 좋아요. 단백질 음식 중에서는 연두부가 가장 쉬워요. 차갑게 해서 꿀이나 저염 간장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되거든요. 참깨나 잣가루를 뿌리면 고소한 맛도 더할 수 있고요. 계란찜은 물을 넉넉히 넣어서 부드럽게 찌세요. 당근이나 애호박을 잘게 다져서 넣으면 영양도 더해지고 색깔도 예뻐져요. 다 만든 다음에는 시원하게 식혀서 드시면 돼요. 흰살 생선죽은 대구나 명태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뼈를 다 발라내고 쌀과 함께 푹 끓이시면 돼요.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과일은 수박이나 복숭아를 씨를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드시거나 치아가 불편하시면 갈아서 스무디로 만드셔도 좋아요. 다만 당뇨가 있으시면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들끼리도 궁합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과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거든요. 오이의 경우에는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오이의 칼륨과 미역의 요오드가 만나면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오이를 무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오이에 들어있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수박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고요. 복숭아는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복숭아와 자두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호박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려요. 특히 쌀과 함께 죽으로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하지만 호박을 먹을 때는 차가운 음식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속이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은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비타민 B 흡수가 더 좋아져요. 하지만 콩나물을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해요. 이런 좋은 음식들도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분 섭취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컵으로 따지면 8잔에서 10잔 정도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둘째, 무더위로 소화력이 약해지니까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전이나 튀김 같은 건 소화 부담이 크거든요. 대신 찜이나 삶기로 조리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셋째,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시고 천연 조미료인 다시마나 멸치가루를 활용하세요. 넷째,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삼키는 게 어려우시면 음식을 갈거나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죽이나 스무디는 삼키기도 쉽고 소화도 잘 돼요. 다섯째, 하루 단백질은 50g에서 60g 정도 드시면 돼요. 연두부 100g에 단백질이 7g, 계란 하나에 6g 정도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간식으로 과일을 드실 때는 하루에 1-2회 정도만 드세요. 수박은 200g, 복숭아는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가 있으시면 더 적게 드셔야 하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중복에 드시면 좋은 건강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히 새로운 음식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전통 음식들이었죠.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이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정확히 채워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여름철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때 제대로 몸을 챙기지 않으면 가을, 겨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모두 한 번에 시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고 몸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혹시 만드는 방법이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만들어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식단으로 구성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음식을 만드는 자세한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세요.